9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파란 불을 빨간 불로 바꾸지는 못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감독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작전명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뭐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작전명은 박스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겹습니다, 박스피. 이제 좀 벗어나나, 지난해 뭐 2300 근처까지 갔을 때 뭐 벗어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역시나 좀 아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박스피로 잡으셨나요? 상단도 그렇고 하단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거의 바뀌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상단은 낮게 보면 한 2100에서 2200, 하단은 한 1900선 이하권에서 뭐 적절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미를 두자고 하면은 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최근 몇 년간 결국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약간 좀 슬픈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한 분께서 1800선 근처에서는 전 국민이 바닥이라고 확신한다. 이 얘기도 아마 박스피라는 단어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총 3가지인데요. 통화 정책, 수출, 정상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화 정책부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 회의였죠. 뭐 미국에서는 이제 FOMC가 있었고 지난주에 일본도 BOJ가 있었고 물론 중국은 뭐 특별하게 무슨 회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춘절이 다가오면서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이제 유동성을 뭐 증시에 풀어줌으로 인해서 뭔가 부양책을 내놓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최근 증시에서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먼저 하나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오늘 키워드에서 박스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이후에 그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나왔을 때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위에 글로 쓰여 있는 뭐 22의 LTRO, 그다음에 뭐 연준의 뭐 몇 차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나왔을 때는 고점이 형성되지만 아래쪽에서부터 반등을 이끌어낼 때는 결국에는 뭐 미국이 어떤 뭐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완화 정책을 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유로존이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항상 박스권의 하단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신 것처럼 2010년도 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어떤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뭔가 뭐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달러화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최근 몇 년간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 안 좋으면은 돈 풀어서 일부 약간 부양을 시켜놨는데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위에 상단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연초에서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올 한 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낙관론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뭐 거의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돈이 푸는데 제대로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이 돈 푸는 건 우리나라는 뭔가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사실 아직 물음표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돈을 푸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은 좀 방어가 될 텐데 뭐 경기를 이끌어내려면은 결국에는 뭐 심리도 회복돼야 될 것이고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상에 있어서의 성장률도 좀 올라가줘야 되고 뭔가 그 뭐랄까요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미국은 사실 올해 한 해는 그냥 큰 걱정 안 합니다. 대체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그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어떤 엔화의 약세를 이끌어내갖고 수출주를 올리긴 해서 증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내부적으로 성장률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주에는 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는 뭐 양날의 칼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체크포인트 수출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이 수출입 지표 발표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옷,
어제 발표됐던 1월달 수출입 지표에서 핵심 13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한 20-30%씩 감소한 거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을 포함해서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수출입 증가율이 이제 가장 우측에 있는 18.5% 전년 동기 대비로 하락한 것이 올해 이제 1월 달로 보시면 되겠고,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수출입 증가율이 2014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던 달이 단 한 달도 없더라고요. 근데 간간히 근데 무역 수지는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수입이 그렇죠. 굉장히 반감돼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수출입 증가율은 뭐 간간히 뭐 한 10몇 %씩 빠지기도 하지만 뭐 월간으로 봤을 때 뭐 한 2.7% 하락할 때도 있고 조금 좋아지는 수치를 나타내는데 수입 지표는 거의 두 자리 숫자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만큼 일단 뭐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 그 경기 상황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암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앞서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포함해서 어떤 부양 기대감으로 증시가 일부 반등하긴 하지만 현재의 성장률이라든가 수출입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들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주의 부진이라든가 그리고 완제품 업체의 대표 주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처럼 실적에 대한 개선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뭐 그렇게 봤을 때에 증시가 뭐 1800선 중반에서 오른다고 해봐야 뭐 잘 가야 또 한 2000선 내외 이 정도로 본다라면은 결국엔 주력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가 산업들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뭐 사실 안 좋은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연간 성장률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한 2.6%대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시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피해 움직임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덜 팔고 덜 사고 허리띠만 졸라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정상화 어떤 키워드인가요? 뭐 최근에 증시가 올라오면서 이제 가장 주력으로 올라왔던 업종군들을 생각해 보시면 또 극단으로 되게 안 좋았던 업종군들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그 주력 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아니라 건설주와 같이 좀 과도하게 하락했던 업종군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현대미포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라는 점,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사실 시장이 오를 때 뭔가 주력으로 올라갔던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이 딱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이제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라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좀 과도한 하락에서 일부 정상화돼가는 과정, 그리고 업종군들도 마찬가지 관점이라 본다라면은 어떤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서는 일단 뭐 개장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종가상에 있어서 고점 대비 좀 밀리는 조금 긴 음봉이 발생한다라면은 기술적인 어떤 되돌림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입 지표를 포함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업종군들은 좀 비실비실하지만 최근에 화장품 업체 쪽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실적을 내놓아서 52주 신고가 쪽 올라오고 있는 헬스케어, 또한 이제 나스닥에서 어떤 생명과학 기술 상승에 의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 업종군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잘 붙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런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정책 공조 자체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2월 달도 그렇고요. 미국은 이제 뭐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당분간은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ECB는 3월 달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주간 단위로 계속 자금을 유입하는 것처럼 춘절을 전후로 해서의 모종의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이중 저점을 활용한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장주 화장품하고 헬스케어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밀립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이 살아나야지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좀 네. 양호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에 다른 코너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지금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성이 높긴 한데요. 중국 증시 어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수출 업종군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라면은 네. 잘 되고 있는 또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실적이 좀 4분기에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고 해도 평가 자체가 아주 크게 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박스피라는 작전명을 세워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기술적인 되돌림 조정에 좀 주의하자는 관점입니다. 수출 증가 업종, 화장품,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정책 공조,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쪽에서의 돈을 푸는 기조는 전반적으로 지수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출발 상황 약간 좀 힘겹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 0.8%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어제는 좀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했는데 하루 만에 또 포지션을 바꿔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수익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